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보치킨의 공주입니다. 제가 오늘 앞머리를 좀 잘랐는데 어떠세요? 좀 마음에 드세요? 제가 이게 첫피뱅이라고 하더라고요. 첫피뱅. 제가 처음 듣는 용어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우리 아들이랑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제가 이 앞머리를 잘랐는데 여론은 뭐 SNS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신 분들은 그냥 반응이 그냥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제 개성대로 살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촬영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비만 유전자, 예, 뚱보 유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맨 처음에 이 허벌라이프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를 진짜 싫어했어요. 이상한 거 먹는다고, 아프기만 하면 네가 그때 그 이상한 걸 먹어서 그래 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저희 엄마가요, 잘 식습관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믹스커피나 혹은 그냥 커피 한 잔, 그 다음에 점심 때 밥 조금 드세요. 밥 한 3분의 2 공기 정도의 이제 그 한국인들이 주로 즐겨 먹는 뭐 그 야채 반찬, 나물 뭐 이런 거 드시겠죠? 그리고 저녁에 뭐 간단하게 맥주 한 잔. 자, 우리가 총 칼로리로 따져봤을 때 우리 엄마가 먹는 양이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결코 많지 않은데 우리 엄마는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벌라이프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 그런데 저희 엄마가 지금은 아침 식사로 매일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드시고 계신데요. 자, 우리 엄마가 이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결정적으로 잘 먹게 된 계기가 바로 젠스타트라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좀 더 잘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저희 엄마에게는 뚱보 유전자가 있어요. FTO라고 하는 뚱보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탄수화물을 소량만 섭취해도 그것이 에너지로 소비가 좀 더디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축적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사실은 이 비만 유전자는요, 대한민국의 거의 한 5% 미만에 속하는 약간 희귀한 유전자이기도 하지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 먹는 양으로만 따졌을 때는 정말 몸무게가 44kg 정도 나가야 되는 그런 먹는 양인데, 네,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소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로 소비가 되지 않고 전부 지방으로 축적이 되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한국인의 식단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요, 단백질은 그닥 양이 많지 않더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온 가족이 단백질 쉐이크 식사, 허벌라이프 쉐이크로 아침 식사를 바꿔서 지금 드시고 계시고, 충분하게 노폐물을 뺄 수 있도록 허브티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제의 도움을 받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이즈가 감소되었고 무엇보다 많이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그냥 무작정 하시면 안 돼요. 저 아이가 고구마만 먹어서 살 뺐는데 나도 과연 고구마만 먹고 살을 뺄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또 누군가는 운동을 하루에 뭐 4-5시간씩 해서 살을 뺐는데 과연 나는 운동만 4-5시간씩 해서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각자 본인의 유전자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건강 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이어트도 전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저희 엄마를 다시 돌아가 보면 저희 엄마도 그 이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먹는 양이 그닥 많진 않았지만 항상 억울하게 60년 동안 본인이 왜 그렇게 뚱뚱했는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유전자 검사 젠스타트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뚱뚱한 이유를 알게 된 이후에 훨씬 식습관을 올바르게 단백질 위주로 개선을 해서 좀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보면 좀 약간 억울하신 분들 있죠. 이렇게 쟤는 먹는 게 없는데 저렇게 살이 찌지? 근데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좀 거대한 비만이신 분들이요, 먹는 양이 굉장히 많아서 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유전자에도 유전자에도 변이가 있어서 혹은 유전자에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내가
정말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제가 식단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빠져요? 왜 이렇게 빠지는 속도가 더뎌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유전자 검사라든지 젠스타트, 저희 허벌라이프에서 하고 있는 젠스타트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젠스타트 서비스를 통해서 저에게 식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식당에 가면 저의 식탐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메뉴를 선택하는 현명한 제가 식습관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도요, 요즘엔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한국인의 식습관, 특히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식습관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은요, 특히나 식단 점검을 꼭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지금과 같이 집에 있는 시기가 많아지고 또 점점 먹는 양이 탄수화물 위주로, 집에 있을 땐 또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많아질수록 우리의 식단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그런 식습관으로 바꿔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 식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줘야 할 것은 바로 수분 섭취인데요. 지금 들어오는 수분량 대비 나가는 수분량이 너무 많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에너지로 갖다 써서 우리 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 지켜야 할 것은 수분량을 늘리셔서 나가는 수분을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럴 때 저는 허벌라이프 허브티를 수시로 마시면 굉장히 빠르게 수분은 섭취가 되고 안 좋은 노폐물을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 가뜩이나 여름 같은 이 시기에는 허브티를 좀 많이 드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어려운 것 같지만요, 원리는 좀 간단합니다. 좋은 것을 넣어주고 나쁜 것을 빼주고 이 균형만 좀 잘 맞춘다면 기본은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만 지키시더라도 굉장히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폭식 유전자, 과연 폭식을 불러일으키는 유전자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으며 폭식을 방지할 수 있는 영양소는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남편을 또 제가 예를 들어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좀 과학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싶다, 과학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꼭 다이어트 코치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즐거운 한 주 되세요.